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7월 28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반등을 시작했다. 자, 이런 집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도 하나 나왔습니다.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전국 지표조사, 그 조사가 있는데 25일부터 27일 사흘 동안 이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지지율, 긍정적인 평가를 한 지지율은 34%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 54%인데, 긍정평가가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도 1%포인트 올라갔지만, 일단 반등을 조짐을 보인다. 자,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보낸 문자, 이준석 내부 총질, 이 문자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분석도 나오지만은 그것은 지금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계기가 돼서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겠죠. 조기 전당대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만의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이 파동은 그다지 크게 후폭풍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멈출 것 같은데, 자, 이 조사에서도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이 조사가 실시된 게 25일부터 27일입니다. 25, 26, 27 그러니까 어제까지 실시가 됐는데 이 내부 총질 문자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 26일 오후죠. 오후 4시에 이게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6일 오후부터 어제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민심도 반영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1%포인트가 올라간 반등의 조짐을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내부 총질 문자 이것이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 지지율 반등에. 자, 그런 분석이 지금 가능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어려움에 빠졌죠. 뭐 지지율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추락을 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이제 반등 조짐은 보이지만은 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에 여러 가지 짐만 되는 쪽이 많은데 대통령 비서실도 그렇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죠. 여론전에서 대응을 못하고 여당 직무대행 여당 대표는 지금 전국을 돌면서 팔뚝요람을 하고 있고 여당 직무대행은 계속 실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든든한 지원군, 우군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같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또 대선 때도 좀 목리를 부리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가출한 이준석을 2번이나 설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와 같이 가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처음에 예상할 때는 대구시장이 되고 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을 할 것이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표가 계속 MB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미래의 권력으로 있을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런 그때 것을 벤치마킹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높여나갈 것이다. 그렇게 처음에 분석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또 고공행진을 하면서 잘 나간다면은 아마 홍준표 시장이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공격을 막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고 또 여러 가지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경제도 그렇고 코로나도 재확산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일 SNS 활동을 통해서 특히 이번에 이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그런 이야기도 했죠. 대통령도 사람이다. 이 마당에 당 대표가 화합적 리더십으로 당을 이끄는 대신에 내부 불함만 일으키는 것을 보고 어찌 속내를 감출 수 있었겠느냐. 자, 내부 총질만 해야 되는 당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언급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도 관련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운영하는 그 커뮤니티가 있죠. 청년의 꿈, 청문홍답,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이 청문홍답에 참여하는 젊은 층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때 경선에서 워낙 치열하게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경쟁을 했기 때문에. 자, 청문홍답에서 요즘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니, 너무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드는 것 같아. 홍준표 시장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은 오늘 그 지적에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때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지지자가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시장님, 윤석열 편을 너무 드시는 것 같아. 대통령도 사람 맞죠? 사람이죠. 그런데 일반인이랑 똑같이 행동하려면 대통령이 왜 한답니까? 같은 당이라고 너무 편들어 주시는 거 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이준석이 힘이 없어졌다지만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홍준표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또 다른 지지자, 홍준표 지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준표의 소신과 양심을 응원했다. 지금 윤석열과 윤핵관의 공정도 상식도 없는 행태를 취임 석 달 차에 취임 3개월 만에 국민들 60%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못하고 내 편인이 도와준다? 이게 홍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양심과 소신인가? 응원했던 지난 시절이 후회된다. 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홍준표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글쎄요. 나도 그럼 힘든 정부, 비난 대열에 합류해야 되나요? 자, 국민 지지 60%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힘들죠. 60% 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대거 끼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분석을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전체 표집에서 한 30% 이상 40%까지 잡히는 그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2%, 3%,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60%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60%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힘든 정부를 막 비난하는데 나까지 거기에 합류해야 되는 건가? 자, 이렇게 일종의 사이다 발언으로 정리를 해버리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건 비판과 조언이지 무조건적 옹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준표. 어처구니 없는 지적입니다. 동의하지 않죠. 지금 어떤 대통령실 사적 체험 같은 이런 그 악성 프레임을 막 걸어놓고 비판을 막 하고 하는데 같이 등달아서 비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진정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계속 응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과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죠. 홍준표 그 시장이 그때 국민의힘에 복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김종인과 워낙 관계가 나빠서 복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김종인 그때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뇌물을 받아서 수사를 받을 때, 그때 당시 검사 홍준표가 자백을 받아냈다. 자, 그런 말을 홍준표가 한 이후에 두 사람 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김종인과. 자, 그런데 홍준표는 이준석과 관계가 괜찮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홍준표가 복당을 못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복당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갔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고 내부 총질만 하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을 감싸고 도는 김종인에 대해서 오늘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아직도 별을 보고 점이나 치는 점성술사가 특정인의 편을 들어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자, 별의 순간 이 이야기를 했던 김종인을 직격한 거죠. 최근에도 한모 장관에 대해서 별의 순간 운운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간질하더니
라스푸틴 되려고 그랬습니까? 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김종인이 또 별의 순간 이야기를 했죠. 자, 대통령 갓 출범했는데 그 핵심 척건인 복심이라고 부르는 한동훈을 또 별의 순간, 그 전에 윤석열에게 했던 것까지 똑같이 이렇게 하니 이 대통령 임기 초반에 미래 권력이 나오면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간질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라스푸틴은 제정 러시아 시대의 괴성, 요성이죠. 자, 그럼 점성술 이것과 연결을 시켜서 비판을 한 겁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치는 개인적인 친소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과 김종인 나라 전체를 보고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인연에 얽매여서 아직도 정치권 주변을 서성대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지요. 자, 그렇게 이준석을 감싸는 김종인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자기 편이라고 막 심어놓은 이 당 안의 뭐 배틀,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 편을 들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홍준표는 한마디 했습니다. 세상 이치, 대깨준들은 대가리가 깨져도 이준석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세상 이치를 아주 잘 못 깨달아서 그렇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젊은 층은 그렇다고 해도 지금 8순이 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김종인 위원장은 세상 이치를 깨달았을 텐데 자, 이렇게 이준석을 감싸고 도는 바람에 홍준표 시장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맹목적으로 이준석 편을 드는 한 사람이 있죠. 하태경 의원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에 유일하게 맹목적으로 이준석 편을 드는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정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해도 이준석 편이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비판을 하는. 자, 하태경 오늘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준석을 옹호하고 싶어도 과연 이런 말을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 대선 후보 경선에까지 나왔던 사람의 말이 맞는지 기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이 언급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자, 이준석에게 정치적으로 볼 때는 사실 꼭 불리하지는 않다. 이런 해괴망측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라디오 출연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도 조금 문제가 있는 구석이 있으면은 압력이 있었다. 오해받기 딱 좋게 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경찰이 지금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를 수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 윤심이 이준석을 떠났다고 지금 공식화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불신한다는 것이 공식화됐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기소를 하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면은 검찰에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 윤심이 또 경찰에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사를 강하게 못할 것이다. 기소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기소 문제도 당연히 기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왔는데 그런데 경찰도 근거가 충분치 않은 이런 무리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준석이 기소가 안 되는데 이 문자 공개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는 겁니다. 중진 의원이. 다음 말은 더 어처구니가 없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태경 윤석열 대통령이 된 과정도 소위 문핵관들하고의 투쟁 과정 아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들하고 치열하고 격렬한 그런 갈등, 투쟁 과정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다. 자, 문핵관, 또 말을 이렇게 지어냈는데, 문재인 핵심 관계자죠. 그러면은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핵관들과 싸워서 대통령이 됐다. 자, 그러면 문핵관은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 싸운 문핵관? 추미애, 조국,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수사 대상이었던, 울산시장 선거 수사 대상이었던, 백원우, 이런 사람들, 문재인 정권 주변 사람들, 또 월성 원전, 경제수 조작 사건에 있던 당시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문외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싸워서 결국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준석도 윤핵관, 뭐 장제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과 싸우면은 나중에 대통령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태경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같은 이 중진 의원으로서 중진 정치인으로서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홍준표와 하태경 또 김종인 다 이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 때 과연 누가 진정 윤석열 정부를 돕고 있는지. 자, 오늘 이 세 사람, 이 홍준표, 하태경, 김종인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무권의 혼술이었습니다.